1861년 여전히 노예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타라 농장을 소유한 오하라 가문의 아름다운 장녀 스칼렛은 오늘 그녀의 코르셋을 단단히 조여내야 합니다. 저 위선 덩어리 멜라니가 스칼렛이 공들이고 있던 애슐리와 결혼할 거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자신의 사랑 애슐리의 그 마음을 돌려놓아야 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단단히 준비한 그녀의 사랑 고백마저 외면하는 애슐리의 마음은 이미 굳건하네요. 그래서 시작되는 이 남북전쟁의 신호탄 앞에서 스칼렛은 홧김에 자신을 사모하던 혈기 넘치던 청년 중 하나인 찰스 해밀턴의 청혼을 승낙해버리는군요. 그런데 그 찰스는 전쟁에 나가 폐렴에 걸려 어이없게 죽게 되어버리며 졸지의 스칼렛은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슬픈 척해야 하는 이 상황은 스칼렛을 더더욱 슬프게 만들어버리는군요. 그리고 남부는 북부의 양키들을 대적할 수 없을 거라 말했었던, 그래서 그 남부 남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었고 덕분에 전혀 남부에 숙녀스럽지 않았던 열정적인 그녀의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레트 버틀러는 애틀란타의 자선 파티에 찾아온 이 과부가 전혀 슬퍼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그녀가 그 열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레트는 그녀를 향해 자신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곳 멜라니의 장소에 찾아온 이유가 전쟁에서 돌아오게 될 애슐리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는 그녀에게서 한 발 물러서기로 결심하네요. 네, 계속되는 남부의 패전 소식에도 그녀의 관심은 오직 단 한 명의 남자, 애슐리에게만 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휴가로 잠시 돌아온 그의 곁은 당연히 멜라니의 몫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던 그녀의 구애 앞에서 부디 멜라니를 잘 돌봐달라는 말만을 남긴 애슐리는 다시 전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멜라니와 함께 남부의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저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녀는 답답하기만 할 뿐이네요. 그러나 시작되는 멜라니의 출산 앞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레트가 말했던 것처럼 북부의 양키들이 가진 강력한 화력은 애초에 노예들의 노동력에 그 문화적 우월성을 의존했던 남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 비참한 결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이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던 레트는 결국 쇠약해진 이 멜라니 모자와 함께 자신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스칼렛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목격하게 되는 남부의 처참한 광경들은 그저 전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자신의 비겁함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폭풍 간지 키스만을 남긴 채 그를 전장터로 떠나게 만드는군요. 물론 그는 그녀가 충분히 혼자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생각했기에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폐허가 되어버린 애슐리의 집 앞에서도 그녀는 담담하게 길을 재촉하여 그토록 그리워했던 집에 도착하게 되죠. 병마와 싸우던 엄마는 이미 죽고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미쳐버린 이곳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 무뿌리밖에 남지 않은 타라 농장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기를 거부하는군요. 자매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남부 귀부인으로서의 모습은 지금 그녀에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등장한 양키 강도까지도 용기 있게 상대해내는 그녀에게 항상 사려 깊었던 멜라니는 아직 그 몸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버팀목이 되어주네요. 하지만 남부가 결국 전쟁에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애슐리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스칼렛은 그녀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용기 내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인들 스칼렛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 정신 나간 아버지까지 죽게 되며 이 수많은 식구들의 가장이 되어버린 스칼렛은 마지막 남은 바로 이 타라 농장마저 양키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 부과된 $300의 세금을 메꾸기 위해 자신 앞에서 사랑을 가장하는 그녀를 이곳에 구류되어 있던 레트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녀가 택하는 방법은 동생 수엘렌에게 청혼을 준비 중이던 막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고 있던 이
프랭크 케네디와 결혼하는 것이로군요. 그리고 스칼렛은 그 자금으로 시작할 목재소의 운영권을 거의 반강제로 애슐리에게 넘겨주며 그녀의 그늘에서 떠나고자 했던 그를 다시금 자신의 곁에 붙여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거칠 것이 없는 그녀의 실용적인 방식들은 레트에겐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강인한 스칼렛의 모습이죠. 하지만 북부의 양키들은 그런 남부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여성을 지켜야 한다 믿는 남부 남자들은 그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양키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다행히 애슐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레트의 손에 구해지게 되는군요. 하지만 스칼렛의 남편 프랭크는 죽게 되었고요. 물론 그 사실이 스칼렛을 엄청 슬프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레트는 그런 그녀를 찾아와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해왔다며 진심으로 프로포즈하네요. 그러면 전쟁통의 밀수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레트의 부인이 된 스칼렛은 이제 부자입니다. 전쟁 전보다 더 큰 저택은 물론 품위와 명예까지도 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레트는 곧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더 이상 낳고 싶지 않다 말하는 이 스칼렛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남자는 자신이 아닌 애슐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항상 그의 곁을 지켜왔던 매춘부 벨은 그런 레트에게 그녀가 아닌 딸 보니를 스칼렛처럼 여겨보라 조언하는군요. 그럼 이제 레트는 그런 보니의 엄마로서 적절하지 못할 스칼렛의 처신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사려 깊은 멜라니가 그런 스칼렛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술 취해 드러나는 그 자신의 질투와 분노는 그간 스칼렛을 향해 참아오고 지켜왔던 그의 모든 품위를 무너뜨리고 마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보니와 함께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그 간극은 결국 가지게 된 두 번째 아이도 유산하게 되고 그 과감함이 스칼렛을 꼭 빼닮은 보니마저 사고로 잃게 되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군요. 게다가 여전히 이 둘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던 멜라니가 지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버리면 레트는 더 이상의 노력이 자신에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니가 떠나고 나서 자신이 쫓던 애슐리를 향한 사랑은 허상이었다고, 지금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사랑은 바로 레트라는 사실을 스칼렛이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버렸죠. 그러면 이제 마주하는 그 슬픔의 끝에서 항상 그랬듯 스칼렛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군요. 오늘의 절망은 그저 내일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